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1강에서 선사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EBS 강의를 보았는데 잘 시청을 하셨나요? 내용에 대해서 잘 머릿속에 잘 들어왔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핵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흐름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역사는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역사는 크게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에 따라서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와 문자가 있었던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다. 자,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는 다시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다시 4개의 시기로 나뉘고 있죠. 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옛날 석기, 구석기, 이것보다 좀 발전된 석기, 신석기, 중국에서 건너온 청동기, 그리고 철기. 자, 각 나라의 각 시대의 사회 발전 단계 상을 보았을 때 구석기와 신석기는 무리사회, 자, 청동기는 군장국가, 철기는 연맹왕국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철기는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이지. 왜지?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쵸? 철기로 추정되는 시대에 우리나라 땅에서 한반도에서 붓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붓으로 그치 한자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기는 역사로 넘어가는 기준점이다. 자, 선생님이 구석기와 신석기는 잘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죠. 자, 구석기와 신석기,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또한 그들의 사회상에 따라서, 거주를 포함했던 그들의 사회상에 따라서 도구, 경제, 사회에 따라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것은 별표. 자, 오늘의 핵심 첫 번째,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것은 수능 모의고사 1번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 유형을 보면 대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유무를 보여주고, 자,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라고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자, 우리는 유물, 이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과 그리고 내용을 잘 비교해서 매칭해서 기억을 해야겠지요. 자, 그랬던 구석기와 신석기를 넘어 이번에는 중국에서 청동기가 넘어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청동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지. 그쵸? 고조선. 자,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책. 그쵸?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가 실려있죠. 자, 이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 청동기는 누가 세웠지? 그치. 고조선은 누가 세웠지? 그치. 단군 왕검이 세웠지. 자,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죠? 단군 뭐 하는 사람? 그치.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 통치하는 사람. 자, 그러므로 단군 왕검이란 제사와 정치를 함께 하는 재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왕검이 고조선이란 나라를 세웠고, 자,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법 남아있죠? 8조법. 자, 지금 몇 개 남아있다? 3개 남아있다. 자, 고조선 사회의 유물, 고조선 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 2가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치?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 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또 별표, 청동기 시대 형성되었던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랬던 청동기를 넘어 이번엔 철기. 자, 철기가 넘어오기 시작한다. 자, 청동기와 철기의 특징이라 하면 청동기는 매장량이 많지 않고, 또한 만들기도 어렵고, 또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단단하지 않다. 자, 그랬던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의식용 도구였다. 반면 철기는 만들기도 쉽고 매장량도 많고 또한 단단하고,
자, 사람들은 철제 농기구도 만들고 철제 무기도 만들었다. 철제 농기구와 무기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또한 무기를 바탕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 자, 군장들이 서로 연맹을 맺는 연맹 왕국이 형성됐다. 자, 대표적인 연맹 왕국이라고 하면 자, 철기 옆으로 좀 뺄게요. 자,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다. 자, 사만은 한이 몇 개? 그치, 3개. 자,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다 연맹 왕국이었던 것은 아니고, 자, 이 중에서 연맹 왕국으로 발전했던 부여, 고구려는 연맹 왕국이다. 반면에 옥저, 동해, 사만은 여전히 군장 국가였다. 자, 연맹 왕국이었던 부여, 고구려는 군장들이 연맹을 맺어 그 중에 다시 우두머리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다. 자, 반면에 군장 국가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군장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자, 사만 중에 마한, 진한, 변한이 각각 나라로 성장했죠. 마한이 발전해서 백제로, 진한이 발전해서 신라로, 변한이 발전해서 가야로 성장한다. 자, 그랬던 부여, 결국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자, 고구려 살아남았고, 옥저, 동해도 고구려에 멸망하고, 자, 마한이 백제로, 진한이 신라로, 변한이 가야로 성장하면서,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진다. 자, 뭐라고 하지? 그치, 삼국시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철기를 바탕으로 형성됐던 부여부터 사만까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구석기, 신석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크게 3가지 나왔죠? 첫 번째,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자. 두 번째, 청동기 시대에 형성되었던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 번째, 철기를 바탕으로 형성됐던 부여부터 사만까지 각 나라의 특징을 기억해보자.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은 프린트물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과서도 함께 준비를 해야겠죠? 자, 교과서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야겠죠? 자, 선생님 교과서 옆에 펴놨죠? 교과서와 프린트물 옆에 펴놓고, 여러분은 프린트물이 아니라 문제지죠? 이 문제지를 펴놓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하나 잡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핵심 정리했죠? 자, 구석기, 밑줄, 신석기, 밑줄. 이 두 시대는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같이 쓸게요. 구석기와 신석기는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서 청동기 시대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청동기 시대는 특히 청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별표, 또 별표. 자, 넘어갈게요.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자, 철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여러 나라이지. 자, 여러 나라. 별표. 자, 특히 여러 나라는, 자, 우리 밑에 지도 나와 있죠? 자, 여기 지도 있지. 지도상의 각 위치와 함께 각 나라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억해야 한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핵심 중에 핵심만 다시 뽑아서 우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와 신석기는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주거, 사회에 따라서 각각의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그쵸? 밑줄, 뗀석기이다. 뗀석기는 2개의 돌멩이를 꽝꽝 떼어낸 것이다. 자,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석기가, 자, 우리 지금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 문제지에 나와 있죠? 주먹도끼.
자, 교과서 상에도 주먹도끼가 나와 있죠? 자, 이 주먹도끼 유물 잘 기억합시다. 자, 사람들은 이 뗀석기를 가지고 자, 무엇을 했을까?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주거. 밑에 사회 있지? 자, 사회의 밑줄. 사람들은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 채집. 옆에다 하나 더 쓸까? 물고기 잡는 거. 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 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자, 이동을 하다 보니 딱히 집이 필요하지 않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주거는 주로 동굴 혹은 바위 그늘, 그리고 강가에 막집을 지었다. 대충 막 지은 집이다. 막집. 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석기 시대 때 뗀석기를 바탕으로 사냥, 채집, 어로를 하고 있고 이동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동굴, 막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 자, 이랬던 구석기 시대를 넘어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자, 신석기 시대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다가 형성됐고 그 강가와 바닷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작은 동물들이 등장했고 그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도구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구석기가 뗀석기였다면 신석기는 두 개의 돌멩이를 갈아내는 간석기가 등장했다. 자, 사람들은 이 간석기로 농경용 도구도 만들고 있고 조리용 도구도 만들고 있죠. 자, 특히 조리용 도구, 갈돌, 갈판 잘 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 문제지 상에 자료 플러스 갈돌, 갈판 나와 있죠. 자, 갈돌, 갈판. 오늘날로 따지면 믹서기예요. 음식을 갈아낼 때 사용하고 있다. 갈돌, 갈판도 별표. 자, 위에 있던 주먹도끼도 별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죠. 구석기와 신석기는 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유물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석기는 이러한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 시기 때 토기가 등장했는데 밑줄 빗살, 무늬, 토기. 토기에 빗살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12페이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니 여기 자, 빗살, 무늬, 토기 나와 있죠? 빗살이 그려져 있다. 자, 그 위에는 주먹도끼 나와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로 사람들은 음식을 저장, 조리할 때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존재했는데 주로 옷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다. 자, 사람들은 이러한 간석기를 가지고 여전히 사냥, 채집, 어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했어. 구석기와는 다른 신석기의 또 다른 경제활동. 자, 밑줄 농경과 목축이다. 그리고 옆으로 빼서 우리 쓸까요? 자, 구석기는 주로 사냥, 채집, 어로를 했던 반면 신석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 자, 이거는 굉장한 혁명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옆에다가 쓸게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은 굉장한 혁명이라서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혁명이냐? 자, 구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 어로를 통해 자연에서 식량을 채집해냈어요. 반면에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을 통해 자연에서 채집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식량을 생산해내고 있어.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농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벼농사는 아니에요. 주로 밭농사, 조나 수수, 피와 같은 잡곡류를 경작하는 벼농사는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농경을 바탕으로, 목축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집을 좀 더 견고하게 지어야겠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움집이 등장했다. 자, 움집.
우리 교과서 상에 13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움집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신석기 사회. 자, 사람들이 정착해서 모여 살다 보니 밑줄 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너도 가난해, 나도 가난해, 평등한 사회였다. 자, 반면에 자, 경제 활동으로서 농경을 하다 보니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농경에서 중요한 건 자연 환경이죠.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이 등장했다. 자, 대표적인 신앙 밑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자, 애니미즘은 말은 마치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 애니몰 해서 마치 동물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니미즘은 해와 달을 숭배하는 정령을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토테미즘, 이게 바로 동식물을 숭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테미즘은 자, 우리 밑에다가 쓸게요. 토테미즘 사상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옆에다가 쓸게요. 단군 신화이다. 곰, 호랑이로 대표되고 있죠. 토테미즘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단군 신화이다. 자, 샤머니즘은 무당을 믿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신앙이 등장했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술로는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었다. 함께 보시면 되고 자, 이랬던 신석기 시대를 넘어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가 도래했다. 자, 중국에서 뭐가 왔다? 청동기가 넘어왔다. 자, 뒤에 넘어가서 청동기 시대. 자, 선생님이 청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청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청동기는 매장량이 많지가 않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단단하지 않았다. 이게 청동기의 특징이에요. 단단하지 않고 매장량이 많지 않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이 의식용 도구로서 활용했던 것이 청동기예요. 자, 그래서 밑줄. 자, 이 시기 때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이고, 자, 이 청동기는 주로 의식용 도구였다. 의식용 도구이거나 무기였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값이 비쌌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들이 주로 사용했고, 여전히 농민들은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자, 간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야? 여기 나와 있죠? 반달 돌칼. 자, 옆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반달 돌칼. 생긴 게 반달처럼 생겼죠? 반달. 자, 그런데 돌칼이야. 칼이란 얘기지? 아, 이걸 칼로 활용했다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했냐? 밑줄, 곡식을 수확할 때 이용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냐? 여기 지금 구멍 보이죠? 이 두 구멍에다가 끈을 집어넣어서 손에 묶어서 이걸로 아마도 곡식을 따낼 때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반달 돌칼.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물이다. 자, 기억합시다. 별표,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다. 자, 경제활동, 자, 농경과 목축이 확대되었고 중요한 거 밑줄.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자, 또한 이 벼농사를 하다 보니 빈부격차가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갖게 되었고 그들 간의 격차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발생했다. 또한 그들 간의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등장한다. 자, 우두머리 뭐라고 부르고 있어? 그치? 군장,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군장, 가장 대표적인 족장 누구였지? 그쵸? 단군 왕검이었죠. 자, 단군 왕검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왕검은 왕. 자, 그러므로 제사와 정치를 함께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이다. 자, 주거 활동 볼게요. 자, 여전히 여전히 움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특징이 있어. 신석기 때 움집이 주로 땅을 깊게 판 움집이었다면
청동기 시대 때 움집은 점점 집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 가옥화했다라는 표현은 그런 뜻이야. 점점 집이 땅 위로,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구릉이나 강가에 취락을 형성했고, 자, 중요한 무덤이 있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무덤이 있는데, 자, 고인돌이라고 해요. 고인돌. 자, 옆에 밑으로 내려오니 지금 고인돌 사진 나와 있죠? 인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야. 가장 대표적인 고인돌이죠.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커요. 가본 사람 있나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히 큰 고인돌. 아마도 무덤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자, 이 고인돌. 이렇게 큰 고인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아마도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다. 자, 그런데 이 고인돌이 생김새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고 있어요. 자, 밑에 보고 있는 고인돌. 이 고인돌은 생긴 게 탁자를 닮아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하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요. 바둑판식 고인돌은 땅 위에다가 돌멩이를 꽝 하고 얹어놓은 형태를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북방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우리는 북방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남방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인돌도 별표, 고인돌도 기억을 잘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이러한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자, 넘어갈게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했다. 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됐으며, 자, 고조선의 신화를 알 수 있는, 건국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는 삼국유사가 있다. 고려시대에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책이에요. 삼국유사. 자, 이 내용에 의하면 단군 신화라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담겨 있는데, 우리 단군 신화는 잘 알고 있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결국 곰만 사람이 되었고, 자, 사람이 되었던 곰, 여자가 되었죠? 이 웅녀는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랬던 시기 때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웅녀와 함께 결혼을 하였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단군 왕검이고, 단군 왕검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게 고조선의 단군 신화이지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것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농경신을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자, 농경사회였다. 또한 계급이 있었다. 또한 단군 왕검을 통해 당시가 재정일치 사회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고조선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할까요? 자, 고조선이라고 하면 크게 조선이 두 개로 나뉘는데, 자, 처음 조선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단군 조선이 있고, 그런데 이 단군 조선이 나중에 빼앗겨. 자, 누구한테 빼앗기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한테 빼앗기면서 위만 조선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면 단군 조선이 있었고 위만 조선이 있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발전. 처음 나라를 세웠던 건 단군 조선이라고 했죠? 자, 그 단군 조선이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 당시 중국의 연나라와 대적할 만큼, 대립할 만큼 나라가 강성했다. 또한 기원전 3세기에는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다. 또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나라의 형태가 기틀이 마련되고 있었다. 나라가 발전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던 단군 조선이 결국 진한 교체기, 중국 진한 교체기 때 유이민 무리가 고조선에 이주해 왔고, 그 중에 위만, 이 무리를 이끌고 왔던 위만에 의해서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쫓겨나면서 결국 위만 조선으로 바뀌게 된다. 언제? 기원전 194년에.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194년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만, 중국에서 왔으니까 이 사람 중국 사람일까? 라고 하면 위만이 중국 사람이 아닌 중국에 살고 있던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여러 사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만이 올 때 하얀색 옷을 입고 왔대. 자, 우리 백의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왔고, 또한 위만이 와서 고조선을 계승했죠. 지금 나라의 이름을 보면 단군조선. 근데 위만이 나라를 빼앗고도 계속 조선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 계속 조선이란 이름을 쓰고 있었다. 위만이 올 때 하얀색 옷을 입고 왔다. 라는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아마도 위만은 중국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위만이 올 때 그냥 왔냐? 아니다. 위만이 중국에서 건너올 때 철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위만조선은 철기를 바탕으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기 시작해요. 또한 이 위만조선은, 자, 우리 이건 지도를 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위만조선이 여기에 위치했다면 위만조선 위에는 당시 한나라가 있었고, 자, 위만조선 밑에는 진이라고 한 나라가 존재했어. 자, 그랬던 이 위만조선이 위로는 한나라와 밑으로는 진국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 중개무역을 통해 굉장히 번성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랬던 이 중개무역에 불만을 품었던 한나라가 결국 위만조선을 침략해 오면서 기원전 108년 결국 위만조선이 멸망하게 돼요. 자, 그랬던 이 조선 땅에 당시 한나라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군현을 설치했어. 군현. 자, 총 4개의 군현을 설치했고, 그래서 우리는 한군현이라고 불러요. 한군현. 자,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이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법이 남아있어요. 자, 몇 조법? 8조법. 8조법 중에 지금 총 3가지가 남아있는데 이 3가지의 내용이 교과서 14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자, 우리 교재 밑에도 나와있죠? 8조법. 자, 그럼 교재의 내용을 통해 밑에 나와있는 8조법의 내용을 통해 8조법의 성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자, 밑줄.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밑줄. 아하. 생명을 존중하고 있구나. 노동력을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자, 곡식이 존재하고 있다. 아하.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시대였구나. 곡식이 존재한다? 아하, 농경사회였구나.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가 존재한다? 계급사회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아, 화폐가 존재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8조법 안에 담겨있는 각각의 내용을 확인했죠? 다시 위로. 자, 8조법 중 3개 조항이 전해진다. 나와있죠? 생명, 노동력, 중시, 사유재산 보호, 형벌, 노비 존재, 화폐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라는 거 우리가 사료를 통해 방금 확인하고 왔죠?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볼 거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고조선 사회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자, 우리 교과서 볼게요. 자, 교과서 14페이지를 보면,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서 발견되는 2개의 유물이 있어. 탁자식 고인돌 있고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상에는 지금 2개 나와 있죠?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이러한 청동기 시대를 넘어, 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철기가 넘어왔다. 자, 청동기와 철기의 특징. 자, 청동기는 매정량이 많지 않고,
만들기도 어렵고 단단하지 않다. 반면 철기는 만들기도 쉽고 매장량도 많고 굉장히 단단했다. 청동기가 주로 지배층들이 의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었다면 철기로는 밑줄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다 보니 농업이 발전했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 정복전쟁이 활발해졌다. 자, 이렇게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옆에다 쓸게요. 자,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 자,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 자,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무덤으로 독무덤이 존재하는데,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항아리 독자야. 항아리 2개를 이어 붙여서 이것으로 무덤으로 활용했다. 자, 항아리 2개를 이어 붙이면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덤이었대. 그럼 이게 누구의 무덤이었을까? 아마도 추측이지만 키가 작은 어린 아이의 무덤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독무덤이 존재했다. 또한 철기시대 때, 이 시대 때 발견된 중국 화폐가 있어요. 명도전, 반양전.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 땅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하, 중국과 교류했구나. 또한 붓이 발견되었다. 붓으로 한자를 사용했다.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철기를 바탕으로 자, 선생님이 여러 나라 형성됐다고 했죠? 자, 뒤로 넘어갈게. 자, 철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여러 나라 별표. 특히 여러 나라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은 자, 밑에 나와 있는 지도의 위치와 함께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우리 교과서에도 15페이지에 지도 나와 있죠? 각각의 지도의 위치와 내용을 매칭시켜서 기억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여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에 핵심을 잡아줄 때 설명했죠? 자, 여러 나라라고 하면 나라의 발전 단계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연맹왕국이다. 하지만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고 여전히 군장 국가에 머물고 있는 나라가 있다. 자, 부여와 고구려 묶을게요. 자,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다. 자, 이 연맹왕국은 이 군장들이 서로 연맹을 맺은 거야. 그리고 그들 중에 우두머리인 왕을 뽑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이었고 왕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존재했다. 반면에 옥저, 동해, 사만은 여전히 묶을게요. 군장 국가이다. 그럼 왕이 없겠지? 그럼 나라를 누가 다스려? 군장이. 그래서 군장이 다스리고 있다. 자, 그래서 부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 맨 위에, 지도상의 맨 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위치로는 만주예요, 만주. 만주에 위치하고 있고. 자, 그들의 발전 단계상을 보았을 때, 발전 과정을 보았을 때, 선생님이 아까 연맹왕국은 왕을 뽑았다고 했지? 그래서 왕호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랬던 부여는 결국 선비족의 침략으로 위축되다가 결국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했다. 자, 서로 연맹을 맺어서 그 중에 왕을 뽑았다고 했지? 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부여는 총 5개의 연맹체가 부족이 연맹을 맺었는데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었는데 자,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부족 중에 왕이 등장했고 나머지 4개의 부족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4개의 부족을 각각 나와 있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부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치 뭐와 같지? 그치, 가축의 이름과 같지? 말마, 돼지우, 소우죠? 소우, 돼지저, 개구. 가축의 이름을 딴 뒤에 있는 가는 부족이란 뜻이에요. 부족이 존재했다. 자, 가축의 이름을 땄다라는 것은 곧 부여가 아마도 목축 사회였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유래한 게 바로 윷놀이라고 하는 풍속이에요.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각 그들이 다스렸던 각각의 독립된 지역, 사출도라고 하는 각각 독립된 지역이 존재했어요. 자, 이 독립된 지역은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각 부족의 힘이 셌다. 그들이 갖고 있던 독자적인 권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던 부여의 풍속으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순장, 왕이 죽으면 왕을 모셨던 사람들 함께 묻는 순장이란 제도 있고, 자, 형사 취소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혼인한다.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는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했다고 해요. 또한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한다. 밑줄.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일책 12법이라고 불러요. 일책 12법. 한 번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갚는다. 자, 또한 제천 행사. 제사 지낼 제자에 하늘 천자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서 영고가 존재했다. 두드릴 영자의 북고자예요. 북을 두드린다. 하늘을 울린다. 12월에 영고라는 행사가 있다. 자, 제천 행사 굉장히 중요한데 각각의 나라에 제천 행사가 모두 있었는데 그 중에 제천 행사가 없는 나라가 있어. 어디냐고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EBS 강의를 통해 배웠죠? 옥저지.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다. 나머지는 모두 있다. 또한 소를 죽여 그 급수로 점을 친다. 밑줄. 우리 이거 좀 유식한 말로 같이 기억해 봅시다. 자, 소우죠? 말굽, 재. 점을 친다. 점. 복을 빈다. 복. 소를 죽여 그 급수로 점을 친다. 우제점복. 마치 중국 은나라의 갑골 문자 알아요? 거북이 등껍질에 구멍을 파서 거기다 불을 지펴서 그을린 모양으로 점을 쳤던 그 제도와도 되게 유사한 거죠. 우제점복. 자, 그랬던 부여를 넘어 이번엔 고구려로 갈게요. 자, 위치상으로는 부여 밑에 있죠? 자, 고구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자, 누가 나라를 세웠지? 그치, 주몽이 세웠죠? 주몽이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 도읍이 졸본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도읍을 옮겨가요. 유리왕 시기 때 국내성으로 옮긴다. 그러다가 도읍을 한 번 더 옮겼어. 장수왕 시기 때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긴다. 총 도읍이 그쵸? 3개 있던 거죠. 졸본, 국내성, 평양성. 자, 고구려 하면은 특히 주몽 하면은 뭘 잘하지? 그치, 활을 굉장히 잘 쏘죠. 말을 굉장히 잘 타고. 자, 고구려의 위치 우리가 아까 지도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지? 너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날씨가 추워서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고 땅이 척박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옥저와 동해로부터 그들을 약탈해서 곡물을 수치하면서 식량을 얻어냈다고 해요. 자, 그랬던 이 옥저와 동해는 결국 나중에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해. 자, 고구려 마찬가지예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5부족 연맹체였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은 존재했으나 그런데 그 부족들, 밑에 있던 부족들의 힘이 굉장히 세서 부족들의 회의, 독자적인 회의가 존재했다. 모두제 부족가, 부족들의 회의가 존재했다. 자, 고구려의 풍속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 제도로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EBS를 통해 확인했죠? 서옥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면 여자네 집 뒤편에 있는 별채,
서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나중에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남자네 집으로 돌아가는 서옥제가 있었다. 자, 서옥제 다시 말하면 대릴사위제라고도 부른다. 자, 그러면 남자가 왜 여자네 집에 와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갈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자를 그냥 데려갈 수 없으니 처갓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일한 대가로 여자를 데려간다.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 서옥제. 부여와 마찬가지로 형사 취소제 있고요. 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동맹 있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엔 옥저동해. 자, 왕이 없다. 여전히 군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밑줄. 그래서 군장이 존재했다. 자, 군장의 이름이 읍군삼노예요. 기억할게요. 읍군삼노. 자, 이 읍군삼노는 자, 밑에 있는 사만과 비교해서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사만에 있는 군장의 이름은 신지읍차. 자, 읍군삼노는 옥저와 동해, 신지읍차는 사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각각의 제도. 자, 옥저에 있던 풍속, 민며느리제. 동그라미. 어린 민자예요. 어린 며느리. 남자네 집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워주고 여자애가 성장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돈을 주고 결혼을 시키는 민며느리제라는 게 존재했는데, 자, 이러한 제도가 존재했던 이유도 그쵸?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존재했대요. 자, 이건 비교하면 좋아요. 자, 옥저의 민며느리제, 고구려의 서옥제, 이 두 제도는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 자, 옆에 나와 있죠?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임시로 매장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모두 추려서 공동 무덤, 목각 안에 안치한다 라고 하는 가족 공동 무덤이 존재했다. 자, 동해 특산물. 동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특산물로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있다. 요거 중요해. 자, 결혼 제도로서 부족 족자의 바깥 외자예요. 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한다. 같은 부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면 좋고. 하지만 다른 부족이 침입해 오면 결혼은 다른 부족이랑 하지만 다른 부족이 침입해 오면 소와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가 존재했다. 두 가지. 조계온, 책화 기억하면 되겠죠. 자, 제천 행사로서 무천이 존재했다. 춤출무, 하늘천, 하늘을 향해 춤을 춘다. 자, 옥저는 그쵸? 아까도 말했듯이 제천 행사가 없죠? 요거 기억하면 좋고. 자, 마지막 사만으로 갈게요. 자, 사만은 자, 묵자. 마한, 진한, 변한을 묶어서 삼한이라고 부른다. 자, 한이 세 개이죠? 자, 사만을 보면 자, 마한, 진한, 변한이 있다. 자, 그 중에서 마한에 있던 목지국이 사만 전체를 주도해 나갔다. 자, 군장으로는 신지읍차가 있다. 자, 우리가 아까 옥저 동해의 군장은 읍군 삼노라고 했지? 자, 사만에는 신지읍차가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이 처음에 핵심을 정리할 때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라고 했죠? 근데 이 재정일치와 반대되는 재정분리사회가 있다고 했지? 아하, 바로 사만이에요. 군장이 있고 천군이 있어. 그리고 천군이 제사를 지냈던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 아하, 재정분리사회이구나. 자,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을 끼고 있고 또한 한반도 남쪽이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하고, 자, 무엇이 발달했다?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 이것도 2번이나 지내요. 씨를 뿌리는 5월, 추수를 하는 10월, 2번 하늘에 감사하는 계절제를 지내고 있다. 자, 변한은 철이 많았다. 자, 그랬던 마한, 진한, 변한이 결국 나중에 마한이 백제로, 변한이 가야로, 진한이 신라로 성장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잘 기억하면 좋고, 자, 그랬던 부여 멸망했고, 고구려 살아남았고, 옥저 동해 멸망했고, 사만 살아남았고, 그랬던 고구려와 사만이 그 다음 시기로 이어진다. 자, 뭐라고 한다? 그쵸? 삼국시대라고 한다. 까지 해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자, 뒤에 문제 나와 있죠?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그냥 책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내용 한번 훑어보면서 머릿속에 넣으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